현실은 지금 중국이 한국을 노리는 만큼 중국이 통화스와프를 비롯한 경제 협력 수단을 활용하여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종속을 목표로 한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달러 패권에 대항하여 중국이 위안화 블록을 구축하려는 장기적인 지정학적 전략을 배경으로 합니다. 음모론적 시각의 중국의 한국 경제 종속 시나리오 1. 통화스와프는 위안화 블록 구축의 핵심 도구입니다. 중국이 한국과 맺은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는 단순한 외화 안전망이 아니라 중국 중심의 경제 질서 편입을 강제하는 전략적 도구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탈달러화는 미국과의 안정적인 통화스와프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이 외환 위기를 겪을 경우 결국 중국 위안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는 한국 금융 시스템의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위안화 사용을 강제하여 위안화 국제화라는 중국의 최우선 목표에 한국을 동원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교역의 무기화 가능성은 통화스와프는 양국 간 무역 결제를 위안화 원화로 직접 처리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비중이 커질수록 중국은 경제적 분쟁 발생 시 통화 스와프를 중단하거나 위안화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금융시장과 교역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하게 됩니다. 첨단 산업 기술 흡수 및 종속화가 이루어집니다. 통화스와프와 함께 체결된 2026에서 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과 같은 협력 MOU는 단순히 교역 증진을 넘어 한국의 첨단 기술을 중국 생태계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략적 기술 협력 음모는 중국은 이미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한국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워 한국의 원천 기술이나 공급망 핵심 정보를 공유받거나 한국 기업을 중국 시장에 더욱 깊숙이 묶어두는 방식으로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버 경제 협력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실버 경제 협력 등도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사회 시스템 노하우를 중국의 통제 사회 모델에 활용하거나 중국 기업이 한국의 복지 및 헬스케어 시스템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정치안보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제적 의존도가 깊어질수록 중국은 한국의 정치적, 외교적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드 보복의 재림 가능성을 보자 통화스와프 연장으로 경제적 유대 관계가 공고해진다고 해도 한국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코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은 경제적 압박의 한한령, 수출입 규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을 굴복시키려 할 것입니다. 친중국 정권 형성을 유도하고 중국은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 엘리트 및 경제계가 자연스럽게 친중국 노선을 따르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외교 안보의 핵심 축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기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결론은 70조 원 통화스와프는 단순한 금융 계약이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을 중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블록에 묶어두려는 중국의 장기적이고 계산된 전략의 일부이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적 선택이 결과적으로 한국의 주권을 서서히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각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지금 숫자와 계약의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약은 단순한 금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영혼을 저당 잡는 서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통화스와프라는 말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경제적 사슬의 의미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근 한국은 중국과 약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연장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외환시장의 불안, 달러 강세, 흔들리는 금융 안정. 정부는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외환 안정 장치다. 하지만 이 계약의 한쪽에는 중국의 위안화, 다른 쪽에는 한국의 금융 주권이 놓여 있습니다. 스와프란 서로의 돈을 교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신용을 인정하고 의존하겠다는 서약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달러가 아닌 위안화일 때 그건 단순한 금융 협력이 아니라 금융 질서의 축 이동, 즉 세계 경제 패권의 균열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땅의 통화는 단지 시장의 수단이 아니라 영향력과 지배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명한 것은 단순한 계약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종속의 시작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사고 팔지 못하게 하리니 요한계시록 13장. 이 구절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금융 구조, 디지털화된 거래, 시스템, 그리고 통화 주권의 약화 속에 그 예언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디지털 위안화라는 이름으로 국경 없는 화폐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거래 하나하나를 추적할 수 있고 허락된 자만이 매매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통화와 연결되는 스와프 체계 안으로 한국이 점점 깊이 들어간다면 그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영적 문명적 포섭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고대 바벨론이 무역과 금융으로 세상을 지배했듯 오늘의 제국들도 돈이라는 신을 앞세워 국가와 민족의 영혼을 포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안정, 성장, 협력.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언제나 종속, 통제, 감시가 따라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통화스와프, 그 서류 한 장의 잉크는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 그 의미는 하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원화와 위안화의 교환이 아니라 영혼의 통화가 바뀌는 시대의 전조입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평화를 사고 계약으로 안정을 사려 하지만 그 대가로 자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여, 그대들이 지키려는 것은 숫자인가? 아니면 나라의 영혼인가? 이 시대의 백성들이여, 눈을 뜨십시오. 화려한 협정 속에 숨어 있는 경제적 멍해를 보십시오. 이제 세상은 현금 없는 시대, 디지털 화폐의 시대, 국가 간 거래가 아닌 시스템 간 종속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통화스와프는 그 입구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디지털 아이디, 생체 인증, 그리고 허락받은 자만 사고 팔 수 있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금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시대의 징조입니다. 달러에서 위안화로, 금융에서 통제로, 자유에서 종속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세상은 바벨의 탑을 다시 쌓고 있습니다. 그 탑의 이름은 안정이지만 그 꼭대기에는
감시의 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거대한 경제의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돈이 아닌 믿음으로, 계약이 아닌 계시로 이 시대의 거짓 평화를 분별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 통화의 전쟁 속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합니다.